좋아. 에어컨 좀 켜야겠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특히나 민지까지 다 오고. 민지까지 와서 완전체가 된 것 같아요. 대훈이가 빠졌어요. 그래요. 대인이 어디 갔어요? 대훈이 그 정보 무슨 대회 비스무리한 거 하고 그것 때문에 안 온 거죠? 네. 정보 대회요? 컴퓨터 이거요? 정보 프로젝트 그런 게 있어요? 네. 컴퓨터 잘해요? 그렇구나. 맞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빚 많이 졌을 때 부탁하면 되겠네? 은행 해킹해달라고? 진짜로요? 맞네? 맞다. 해킹 대회가 나왔다고요? 네, 해킹 진짜 가능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원한이 있을 때 연락해도 되겠네요? 저 사람 네, 좀 사회적으로 좆되게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 딥러닝으로 페이킹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대운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진짜로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 자기도 안 잡혀가게 잘해야죠. 이렇게. 삼성 어, 해킹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대윤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겠군요. 어떤 중학생이 네. 대표에서 2번 해킹했다는데 진짜로요? 네.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애플에 입사하고 싶어서 2번 해킹했어요. 됐대요? 네, 2번 해킹 다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입사는 됐대요? 아니요. 그 정도 이제 입사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중학생이라서 아이고 웃겨라. 그렇구나. 아니 어떤 옛날에 어디서 보니까는 그 카이스트에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과제가 자기 컴퓨터 해킹하기래요. 내 컴퓨터 해킹해라. 그게 과제래요. 맞다. 그 네. 카이스트에 그 해킹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예. 그 학생들이 총명실 CCTV 해킹도 하고 그래. 그럼 가능. 선생님이 뭐 하고 계신지 그렇죠. 예. 그거 좋죠. 예. 요즘은 다 그런 세상이니까. 예전에 그것도 저희 오빠 학교에서도 음. 오빠 친구들이 계속 선생님 컴퓨터 해킹하고 음. 그럼 정보쌤이 계속 맞고 예, 예. 학생은 해킹하고 맞고 막 예. 가지고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은 거짓말처럼 이렇게 장난처럼 보이겠지만 미래에는 진짜 무서운 일이 될 거거든요. 그게. 뭐 지금도 무서운 일이고요. 지금도 무서운 일이고 정말로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여튼 중요한 일이죠. 대현이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그 예전에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컴퓨터로 싸우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무슨 대전이라고 불리던데 그래요? 네, 몇 년 전인데 뭐 댓글 대전 아니고요? 욕하고 막 그런 거 아니고요? 해킹하고 그런 큰 대박 그런 게 있었어요? 야, 별게 다 있네. 야,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은 컴퓨터로 하는 게 참 대단하네. 아니, 나 방금 봤는데 그거 AI로 그림 그려주는 프로그램 있던데요? AI로 그림 그려주는 프로그램. 단어 예. 넣으면 뭐 이렇게 글자를 쳐도 되고 아니면 대충 이렇게 그려도 되고 대충 그리고 뭐 느낌 같은 거 뭐 대충 이런 느낌 치면 이 프로그램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이미지 싹 검색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데 엄청나던데요? 이게 무슨 엄청나네. 그럼 그게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거 예. 말하고 예, 그거. 근데 안 되죠. 그건 될 일이 아니죠. 그런 건. 그런 걸 막아달라고 해서 막을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그런 세상이 오더만요. 이 남영인가 그 광고 모델이 실제 사람 말고 AI로 많아. 그 요즘 TV에 로즈라는 모델 알아? 로지. 그 신한은행 광고하는 모델 있거든요. 걔 AI 배우예요. AI가 만든 배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로지라고 치면 나와요. 로지라고 치면 걔 개인 계정도 나오고 AI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거 보고 나 대단하던데. 그러니까
근데 이 딥러닝 그림 그리는 게 이것도 되더라. 유명한 명작 명화 그림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게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 컷이잖아요. 한 컷인데 그 주변 모습이 어땠을까를 넣으면 얘가 그때 당시 그 시대의 이미지들을 막 찾아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만들더라고 이렇게.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내가 미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회화, 예술, 조각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AI가 해놓은 작품이 내가 봤을 때 정말 퀄리티가 좋아. 정말 잘했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게 뭐냐면 이거 내가 돈이 많으면 돈 주고 사겠는데 할 정도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그림이 있고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그 작품이 18세기 네덜란드일 거예요. 그 작가가. 그럼 이제 그 진주 귀걸이를 하는 소녀 얼굴만 이렇게 딱 나와. 얼굴만 땡한 얼굴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주변에 18세기 네덜란드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쫙 해가지고 그리고 얼굴만 있는 걸 몸까지 다. 근데 이거를 봤는데 우와 너무 멋있어. 나 진짜 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했더라고. 내 조회가 아주 높다 그런 건 아닌데 자주 보기 때문에 대충 봤을 때 딱 보면 이거 좀 비싼 그림, 싼 그림 대충 느낌은 오거든요. 근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걸 넘어서 와 이거 진짜 그러니까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뭐 일러스트레이트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뭐 막 대부한다고 막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첫 번째가 나 같은 사람 그거 없어질 거예요 이제 강사. 왜냐면 이제 나 같은 강사들이 막 강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나도 뭐 유튜브 올리잖아요. 그럼 AI가 촥 해가지고 최대의 강의를 딱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강사의 모습을 이게 사실은 또 이게 수업을 듣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현장감이죠.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인터넷 강의도 그 화면으로 보는 건 좀 별로잖아요. 아무리 좋은 건데 실제 사람을 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어요? 홀로그램으로 카메라 여러 개 세팅 이거 쫙 싸가지고 이렇게 홀로그램 이미지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없어질 게 운전기사 확실히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강사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없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의사 없어져요. 의사 약사 없어져요. 특히나 약사는 진짜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약사는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방전 딱 보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결론적으로 약사가 하는 일이 가장 많은 약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 업무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의사가 뭐냐면은 처방전에 탁 입력해서 엔터 탁 치면은 뚜루루룩 해가지고는 로봇팔이 쭉 해주고 탱탱 이게 나올 거라고 이제 약사 없어져요. 그리고 의사도 없어져요. 이미 그거 의사들의 처방 데이터가 수억만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하나의 또 AI 프로그램화 된 게 있거든요. 이미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그렇게 될 거라 나도 뭘 먹고 살지를 항상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식당 같은 데도 다 로봇이 예, 로봇 서빙 하겠죠. 예, 나도 네, 이번에 휴가 갔을 때 강원도 어디로 휴가 갔거든요. 그게 오전에 그거 뷔페를 먹으러 갔어요. 거기에 접시 받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땡똥 누르면요 로봇이 와요. 완전 귀엽게 생긴 로봇이 와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헤헤 웃는 얼굴 있잖아요. 우리 모니터에 이렇게 땡 대기해. 그래서 이렇게 넣고 땡 누르면 또 가요 이렇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뭘 하고 살아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다 AI가 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이 AI와 전쟁을 한다. 라고 하는 소설들도 많죠. 진짜 읽을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 시리즈.
그리고 매트릭스 시리즈. 매트릭스라는 영화 알아요? 네. 네, 매트릭스 시리즈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듀n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듀n. 네. 네, 듀n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AI와 인간의 전쟁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이거 만 191년 얘기인데요. 네. 네. 듀n. 네.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파운데이션. 네,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가 여러 번만 할 때는 그걸 읽고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재밌다 와 이럴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정말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예, 예, 진짜 터미네이터 기계들 나와서 사람 다 죽이고 사람들이 기계랑 전쟁하고 예, 막 그런 세상이 그리고 그 매트릭스 영화 봤어요? 매트릭스 봤어요? 네. 하나라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1편을 꼭 봐야 돼. 1편. 4편까지 나왔는데 4편은 망했고요. 1편이 최고예요. 1, 2, 3편이 완결된 얘기인데 그 1, 2, 3편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진짜 쇼킹한 얘기들이 나와요. 쇼킹한 얘기들. 하여튼 잘 먹고 살도록 합시다. 자, 응? 한산도 대첩 아시죠? 한상도요? 예? 한산도 대첩. 아, 예. 혹시 그럼 경인대첩이라고 아세요? 경인대첩이요? 네. 그게 뭐예요? 경인대첩이요? 그 한산대첩은 예, 임진왜란이고 경인대첩. 경인대첩이 뭐예요? 경인 인이 어느 뭐 줄임말이야? 경인대첩 DC 인사이드 양국 이거 그러니까 오. 한국 대 일본의 사이버 대첩이라고 오. 2013년인가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안관이라는 2016년. 그래서 한 대략 우리나라의 한 몇만 명하고 경인년에 외놈들에게 크게 승리한 그때가 경인년이었어요. 그때가 2010년이 뭔가 외놈들에게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21억 원 정도의 피해를 쌓인 네이버 트래픽 공격이 왔지만 미미 청와대 트래픽 공격이 왔지만 5분 만에 해당 국가 트래픽 차단 트래픽 우리나라에서 오토 피해 수많은 모여가지고 키스토리. 사람들이 근데 일본 가가지고 테러한 거지 사이트에서. 트래픽 공격이라는 게 대단한 공격이 아닌데 맞아요. 트래픽 공격이라는 게 그냥 계속 접속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인위적으로 접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매크로 써가지고 계속 접속하고 계속 접속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겨우 그건데 그것도 있고 해킹 잘하는 사람들은 해킹도 했어. 이거 해킹도 해버렸고 일본 피해 추정액 21억 양 1만 명 한국 10만 명 일본 1만 명 일본 20억 피해 미국도 피해를 입었네. 근데 이거 일본 주장이라서. 이거 후바타 채널 피난길이 오른 트래픽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경인대첩이에요?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봤다. 경인년에 외놈들을 크게 무찔렀다. 대단해. 저런 일이 있었군요. 역사 제일 좋은 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나라 3대 대첩, 한산 대첩, 무슨 대첩. 아이고 웃겨라. 자, 전기화학 오랜만에 하니까 간단하게 문제 하나 푸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218페이지에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자, 이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아마 전기화학 실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화학 그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전기화학 이거 뭐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무조건 네른스트 방식을 쓰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럼 그 네른스트 방식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E는 E0 빼기 16N 오버 로그 Q 저거. 그래서 저 수식은 그냥 돌돌돌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뭐 하나 더 생략한 게 있다면 여기에 볼트 V 이렇게 그래서 V는 그 볼트 그 전압을 뜻하는 볼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수식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1, E 제로. 이 제로는 주어진 반응의 주어진 반응의 표준전입니다. 표준전. 표준전이 한번 자, 표준전이 이게 1로 쓰자. 1. 그럼 여기 표준이란 말 기억나요? 표준이란 말 진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표준 여기 이제 요 동그라미 요걸로 이제 표준을 뜻하는 건데 표준 조건에는 우선 뭐가 있었죠? 표준 상태. 지금 표준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표준을 또 영어로 뭐라고요? 표준을 영어로. 표준 생각 안 나요? 이거 완전히 다 놓고 살았구만 여러분들. 표준을 영어로. 이 사람들 스탠다드. 스탠다드. 뭐 이렇게 상태니까 스테이트 이렇게 써도 되고요. 스탠다드, 스테이트. 자, 그럼 표준 상태에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 용액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고체 혹은 액체. 그래서 반응이 용액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뭐 그게 이제 보통은 수용액이죠. 보통은 전기화학 반응은 이제 수용액일 수밖에 없는데 그 수용액이 그 뭐냐면은 주어져 있고 거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 전기화학적인 상호작용 할 텐데 그 수용액과는 섞이지 않은 고체가 등장할 수도 있고 액체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순수한 고체와 액체가 이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얘네들이 보통 다 누구냐면 전극들이에요. 전극. 전기화학 반응에서 이렇게 전극이 있죠. 예를 들면 산화전극, 환원전극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산화전극, 환원전극에 예를 들면 은전극, 뭐 백금전극 이런 거 꽂을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은전극이건 백금전극이건 물에 넣는다고 해서 금이나 은이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을 리가 없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체 덩어리 자체가 보통 전극으로 쓰이는 그런 고체나 액체가 바로 그 자체가 표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 용액 중 특정 물질 농도 1몰. 용액 안에서 이제 어떤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뭐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텐데 그때 그 특정 물질의 농도가 1몰일 때가 뭐가 된다? 또한 표준 상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체상 물질의 부분압 1atm. 만약 기체가 반응에 관여한다면 그 녀석의 부분압 1기압을 또 표준 상태라고 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됐고, 그 다음 네 번째 25도씨. 저 온도는 사실 약간 가변적인데 다른 온도로 잡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25도고요. 그리고 전기화학에서는 온도가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온도가 변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기술적으로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이렇게 뭐 이렇게 전기화학 공부를 할 때 온도가 변하는 그런 시스템은 문제 그런 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할 때를 표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로는 뭐냐면 이런 조건에서 측정된 전위를 표준전위라고 하고 이 표준전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에서 다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문제 기억나요? 기억나죠? 문제 졸리죠? 졸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 좋았어. 자, 됐고. 그 다음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 자, 저희는 뭐냐면 그 전기화학 반응에 등장하는 자유전자의 양론 계수 되겠습니다. 화학 양론 계수.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당연히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에요? 정답을 얻었습니다. 아니 산화 환원도 바로 안 돼. 뭐라고요? 아니요. 아니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물어봐야겠다. 민재?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환원. 저 비니는 산화를 했어요. 아니요. 그다음 네. 산화의 환원이에요? 환원.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환원 반응. 맞아요? 환원이잖아요. 환원 반응. 맞아요. 제가 체리 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알죠. 전자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환원이죠. 환원. 영어로? 환원을 영어로. 아니 그거는 환원 정극. 정극이고요. 환원을 영어로. 이 사람들 진짜. 리덕션이요. 리덕션. 아니 어떻게 하니까? 자, anyway. 자, 이건 환원 반응.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 얘를 잘 봐. 자, 이게 AQ가 무슨 표시야? 수용액. 그러면 이 표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뭐야? 고체지. 고체니까 이게 뭐야? 정답. 전국 이건 말건 뭐야? 무슨 상태야 이건? 표준 상태. 표준 상태. 수용액 중에 철 막대기를 꽂아 놓은 거 아니에요? 물속에 철 막대기 꽂아 놓는다고 녹아요? 아니요. 안 녹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에 녹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뭐다 표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자체가 표준 상태다.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예요? 전기와 반응에 등장하는 자유전자. 이게 자유전자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화학 양론계수 N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전자의 몰수 아닙니다. 몰수 아니고요. 반응식에 등장하는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단위가 있어요? 단위 없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습니다. 화학 양론 계수는 단위가 없다. 오케이? 맞아요.
전 여기 다 까먹어서 어떡하지? 자, 그다음 다시 기억했어요. 기억나요 이제? 네. 기억나죠? 한 배운 거에 한 80%는 다 기억나고. 아 그래요? 네. 산화래매. 아니죠. 그래요? 네 이런 참. 자, 그다음 세 번째 Q. Q 뭐임? 그렇지. 그렇지. 바로 반응 지수 되겠습니다. 반응 지수 영어로? 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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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다 얘기해 드렸구만 옛날에. 바로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했죠? 네.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요 주어진 반응에 리액션 코우션트 세워보세요. 요 놈에 대한 리액션 코우션트 뭐예요? 뭐야? FE 분의 1? 바로 요 반응에 대한 리액션 코우션트를 세워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 주어진 반응의 그러니까 표준 상태라는 건 했을 때 아까 용액과 섞이지 않는 순수 고체 액체 표준 상태고 1몰도 표준 상태고 1기압도 표준 상태고 25도도 표준 상태인데 정기화학 반응에서 한 개가 더 있어요. 표준 상태가. 바로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도 그 자체가 그냥 표준 상태야. 그죠? 그 자체가 표준이야. 그죠?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반응 지수에서 사실은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바로 1의 제곱과 1.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이게 1의 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자유전자의 활동도예요. 자유전자는 활동도가 1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화학양론 계수가 2잖아요. 2죠, 2. 그럼 여기 제곱이 들어가지만 뭐 1이니까 제곱한 건 말고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위쪽에 요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순수 고체의 활동도예요. 이게 순수 고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처리 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만 나타나냐면 수용액 쪽에 있는 철 이가 플러스의 농도 얘만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1몰 농도로 있으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 이 또한 1이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죠? 저희 네른스 방식 꼭 기억해야 되겠죠? 꼭. 그래서 이제 네른스트 방정식이 유도되는 과정도 있는데 뭐 그 유도되는 과정까지는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여하튼 저 반응식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한번 해볼까? 뭘 한번 해볼까?
음. 거기 이제 교재 4.4라는 챕터가 있을 거거든요. 네, 4.4. 이게 영어로 네른스티 이퀘이션 for a complete rea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쓰면 전체 반응식의 네른스트 방정식 적용하기 라는 챕터입니다. 거기 이제 글자가 코딱지만큼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자, 비커 2개를 준비하고 어머! 비커 2개 걸쳐놓은 이거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다리다리 염다리. 재민 염다리 기억나요? 재민? 민재? 민재죠? 재민 누구예요? 남자친구예요? 아니야. 이러다가 모든 남자친구들이 다 남자친구잖아. 민재 알았습니다. 민재 좋았어요. 민재 좋습니다. 민재 그러네요. 내가 친구가 없거든요. 내가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성비. 그러니까 내가 왜 친구가 없냐면 뭐 사람한테 나쁘게 대한 거나 뭐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나 혼자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 외에는 김선아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싫다라기보다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의 어떤 그 뭐라고 할때 이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뭐냐면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친구 관계가 유지가 돼요. 친구 관계도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이게 막 먼저 전화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 있었어? 뭐 전화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좀 뻘쭘할 것 같은데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요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친구 관계 다 끊어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누구는 대학 서울로 가고 누구는 대학 미국으로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연락 안 하면 끝이에요. 알겠어요? 지금은 되게 고등학교 때 친구 친할 것 같지만 나중에 20살만 딱 넘어서 대학 갈 때도 누군 여기 가고 누군 저기 가고 뭐 예를 들면 뭐 체린이 서울로 가고 뭐 남자친구 뭐 대전으로 가고 이러면 끝이야 체린아. 그걸 끝이에요. 그냥 안녕 하는 거야. 무슨 만약에 체린이 뭐 영국으로 유학 갔어 막 끝이야 그냥 아니야 안녕이야 그냥 알겠어요? 진짜라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에서 사귀는 애들이 대학 가면 다 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세상을 살다 보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이제 전화도 해보고 안부도 묻고 막 정말 친한 애들끼리 선물도 보내고 이래야 관계가 유지되고 뭐 때때로 모여서 막 같이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1도 아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나도 어느 집단에 가면 이게 교우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그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뭐 인싸이 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 그 가서 그냥 주변이랑 두루두루 지내요. 그리고 그중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생기지만 그 상황에서 딱 바뀌면 그 친구들하고는 영영 안녕이 돼요. 나는 정말 영영 안녕이 돼요. 근데 그래도 난 1도 아쉽지가 않아요.
정말로요. 왜냐? 나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공부하고 놀고 막 그리고 김선아랑 놀고 김선아랑 토론하고 김선아랑은 여러 토론을 하거든요. 뭐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이런 얘기들 김선아랑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애들이랑 놀고 막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다고 내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번 주에 되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가면 친구들도 친해지지만 친구 엄마들도 알게 되죠. 안 그래? 친구 엄마들. 엄마들 학교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중학교 때는 생각해봐요. 중학교 때는 누구 친구 엄마 알기 쉽지 않죠. 그렇지. 근데 영재고 과학고 가면요. 이상하게 친구 엄마들까지 잘 알게 된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중학교 때에 비해서 영재고 과학고를 왔더니 친구의 엄마까지 알게 되죠. 이상하게. 뭐 다 알지는 못해도 왜냐면 영재고 과학고는 엄마들의 관여가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방향이나 학교의 정책 결정에 엄마들의 영향이 분명 있어요. 영재고나 과학고는. 그러다 보면 엄마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어머 누구구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들 있죠. 그 엄마들 그 창원과학고 11기 엄마들 모임 있죠. 있을 텐데. 있죠. 엄마들 단톡 있고 모임 있죠. 있어요? 엄마들 모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엄마들 모임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부산과학고 내가 2기거든요. 부산과학고 2기 엄마 모임은 아직도 하세요. 아직도 하십니다. 네, 점점 물론 숫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도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도 결혼하잖아요. 친구들은 안 와도요. 엄마들이 우르르 오십니다. 왜냐면 친구들은 왜 못 와요? 바쁘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는 나 같은 애도 있으니까요. 친구들 중에는 친구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바쁘기도 하고요. 누가 한국에서 결혼하는데 하나 미국에 있으면 그 결혼식 보러 굳이 미국까지 오긴 힘들잖아요. 대신 그 결혼식에 누가 온다? 엄마들이 우르르 오십니다. 엄마들은 웬만하면 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재고나 과학고를 다니게 되면 친구들뿐 아니라 엄마들을 아는 경우가 생겨요. 나도 그렇다는 거죠. 그때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물론 친구인데 성별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친구였어요. 그냥 친구인데 그 집 엄마가 계시거든요. 또 그 친구는 부산에서 나랑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안 친구고 근데 과학고를 같이 간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그 집 엄마도 알았어요. 우연찮게 그냥. 그래서 막 인사 안녕하세요. 이런이 왔나 이러면서 이제 부산 분이시니까요. 네. 만나서 네, 제가 정일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왔나 뭐 이렇게 그 엄마 나 알거든요. 알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도 날 잘 아시고요.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엔가 돌아가셨대요. 그걸 저번 주엔가 내가 우연찮게 집에 가서 엄마를 본 적이 있는데 저번 주에 엄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누구 엄마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왜냐면 벌써 연세가 이제 70, 80 다 되시니까 이제. 왜냐면 내가 47이니까 내 엄마 뻘이면은 7, 80쯤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어머니께서 나를 되게 잘 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그 친구의 엄마는 그러니까는 40대의 그 아줌마였던 거죠. 근데 그 40대 아줌마의 기억만 나는 있는 건데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던 그 아줌마의 기억이 있는 건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왠지 모르게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도 연락 최근에 전혀 안 하죠. 뭐 10년 넘게 연락해 본 적이 없죠. 또 10년, 20년 넘게. 그래서 못 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엄마한테 작년에 그 엄마 돌아가셨다면서 뭐 이러면서 막 뭐 정말로요? 뭐 이게 처음 알고 그때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색은 안 하는데 속으로 되게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고 친구가 필요 없는 건가는 별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내가 느끼는 바가 좀 감회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진짜로. 이런 걸 못 가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는 찾아뵙지도 못했고 그 엄마는 또 나한테 잘해주셨고 그 돌아가실 정도로 몸이 불편한지도 모르셨고 아프셨대요 좀. 그리고 그 친구하고도 되게 그때 중학교 때는 되게 친했거든요. 막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막 서로 막 뭐 고민도 얘기 많이 하고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도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도 모르고 있고 막 그 약간 좀 가슴이 좀 감정적으로 좀 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었다. 갑자기 여러분 친구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제리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가걸랑 오픈 마인드로 살라 이거지. 오픈 마인드. 그렇죠? 아니 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뭐 여하튼 갑자기 갔다. 자 여기에 짜자자잔 캐드뮴 솔리드 짜자자잔 은 솔리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이제 전압계를 걸었어요. 이제 전기저항을 걸었어요. 자 이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캐드뮴 2 플러스 수용액이 있는데 이 캐드뮴 2 플러스가 문제에 의하면 농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010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은 1 플러스가 녹아있긴 한데 은 1 플러스의 농도는 0.50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요. 네. 주에 놓으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효과 정확하게 되는 거죠. 자유전 그 뭐냐면은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이온들이 이동하는 통로죠. 이온만 이동하니까 응.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러니까 네. 염다리의 그 역할. 네, 나한테 배운 적이 없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성빈, 염다리가 어떻게 작용하죠? 염다리요? 다리다리 염다리, 쇼다리 롱다리 염다리. 선생님께서 어. 말씀하셨듯이 어. 저항 보장을 위해서 어차피 젤 같은 어. 구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어가지고 어. 전하량을 맞춰주면서 어.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좋아. 최진아, 저 염다리 어떻게 작동되죠? 자, 염다리는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염다리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염다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NO3 마이너스, K 플러스, 요런 등등의 뭐가 들어있다? 염다리는? 그래서 이제 염다리는 사실은 요런 녀석들을 보호하는 요런 이제 그 뭐냐면은 이게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다공성 구멍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 이제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크라운 이서 같은 특별한 물질로 되어 있는 필름 같은 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젤로 채워져 있어서 이온들을 머금을 수 있는 형태예요. 어쨌건. 그래서 여기에 있는 K 플러스하고 NO3가 여기서 이제 왜 들어있냐면 얘들이 다 구경꾼이에요. 얘들이 전기화학 반응을 하는 건 없고요. 그냥 구경꾼 이온들이 여기에 어쨌건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가득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카드뮴 2 플러스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카드뮴 2 플러스를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가 기존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수용액 안에는 양이온만 혼자 따로, 음이온만 혼자 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공존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 그러니까 2 플러스 양이온이 하나가 있으면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요 농도는 그냥 어쨌거나 0.010몰인데 뭐 그거와 별개로 얘 하나당 얘 두 개가 있어야 이쪽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거란 말이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은이 여기에서 0.50이었나? 0.50 몰 있건 말건 그거와 별개로 Ag 플러스가 있으면 Cl 여기에 있는 NO3 마이너스도 반드시 구경꾼 이온처럼 존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정기적으로 중화될 테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Ag 플러스 이온이 두 개가 있으면 NO3 마이너스 이온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이제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지울게요. 지울게요. 준다. 아이씨, 괜히 지웠다. 자, 네른스트 방정식에 자, 저기에 있는 셀 다이어, 그러니까 4.4에 전체 반응식에 적용하기. 이거를 1이라고 합시다. 자, 셀 다이어그램을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이온화 경향성 어디가 커요? 캐드뮴하고 은 중에 이온화 경향성은 어디가 더 커요? 카드뮴이 더 크죠?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뭐로 바로 저렇게 카드뮴하고 은을 비교했을 때 카드뮴의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봐. 얘가 귀금속이니까요.
은은 귀금속이죠. 귀금속은 불꽃 반응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누구처럼? 비금속처럼. 왜죠? 귀금속들은 이온화 에너지가 뭐한 편이기 때문에 큽니다. 매우 큰 편입니다. 다른 말로 귀금속은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귀금속이 아닌 게 무조건 이온화를 더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카드뮴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캐드뮴 솔리드가 캐드뮴 2+가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은 짜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유전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캐드뮴 극을 우리말로는 산화전극,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에노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캐드뮴 쪽에 얘가 에노드다 이리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얘는 두 번째 자유전자를 어쨌건 만들어내요, 소비해요? 자유전자를 만들어냈어요, 자유전자를 소비했어요? 어쨌거나 자유전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자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극을 플러스 극이라고 해요, 아니면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요? 자유전자를 만드는 마이너스 극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캐드뮴 극이 여기서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민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짜잔, 여기서 구멍이 빵 뚫리는 거예요. 구멍이 빼꿍 뚫리면서 여기에서 이압하고 캐드뮴 2+가 녹아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자유전자가 두 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구멍이 빼꼼 뚫리는 거 민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녹아 나오는 거예요. 녹아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전극 질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전극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자, 여기 줄게요. 자, 그럼 때 이제 여기에서 3. 그러면 자유전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때 자유전자는 외부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캐드뮴에서 산화전극이 일어났으니까 반대쪽 전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일어나고 반대 전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재밌는 건 여기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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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링을 해주셔야 돼요. 왜 더블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왜 더블링을 해야 돼요? 저기서 어. 그 에너지에서 전자기하는 바로 여기 전자가 몇 개 공급됐기 때문에? 2개 공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블링을 해주는 이유는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어때야 되죠?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자 얘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외부 회로를 따라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를 ON 했을 때. 민지 알겠어요? 이제 잘 적고 있어요? 하나도 안 적었죠? 그래요?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유전자, 이게 이 자유전자거든요? 얘가 은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은이 있었고 여기 은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얘네들이 이동해 와요. 이동해 와서 여기에서 은으로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용액 쪽에 있었던 Ag 플러스가 남아있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없어지겠죠? 이 자유전자도 남아있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없어지겠죠.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캐드뮴 2 플러스 이온이 하나 만들어지는 순간 이쪽에서는 은 원자가 2개가 만들어진다. 2개가 석출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첫 번째 1 Ag 극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환원 전극이라 하면 되고, 환원 전극을 영어로 아까 누가 얘기했었죠? 캐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이쪽이 바로 캐소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은 자유전자를 만들어요? 자유전자를 소비해요? 자유전자를 소비하죠? 자유전자를 소비하는 극을 무슨 극이라고 해요? 그걸 물리학에서 플러스 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된다? 플러스 극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 세팅에서는 저 은전극은 질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문제 알겠어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또 하나 생각할 건 4. 그렇다면 이때 전체 반응은 어떻게 돼요? 전체 반응? 자, 전체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반응하고 이 반응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체 반응은 고스란히 더하면 되는 거죠. 고스란히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캐드뮴 솔리드 EAG 플러스
한 것이 캐드뮴 2 플러스 그 다음 AG 솔리드 이렇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 생각해 볼 거는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5. 전하량 보존이 여기서 또 나타나야 되겠네요. 전하량 보존이 뭐예요? 전하량 보존이 뭐예요? 전화량을 전하량이 보존된다가 전하량 보존이잖아요. 근데 그걸 화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화학에서는 뭐? 주는 거랑 받는 거랑 화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전하량 보존이에요? 농도가 플러스 전화 버르버르 화학에서의 전하량 보존은 이겁니다. 모든 수용액은 화학에서는 이거예요. 전하량 보존 뭐 이렇게 왜 물리 시간에 왜 축전지 있잖아요. 축전지 배우면 전하량 보존 해가지고 축전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전하량 보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같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전하량 보존을 화학에 사용하면 이거예요.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뭐하다? 중성이어야 합니다. 모든 수용액은 플러스 수용액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수용액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모든 수용액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저기서 보세요. 여기 준다. 1. 자, 어떻게 되냐면 에노드 쪽에서는 나는 캐드뮴 2 플러스 이온. 자, 에너드 쪽에서 캐드뮴 2 플러스 이온이 늘어난다. 맞아요? 계속 이게 녹아 나오면서 캐드뮴 2 플러스가 만들어지잖아요, 민지야. 그죠? 이온을 중화하기 위한 구경꾼 뭐가 필요할까요? 구경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구경꾼 마이너스 이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염다리에서 NO3 마이너스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NO3 마이너스가 가득이기 때문에 가득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NO3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다가 카드뮴 2 플러스를 중화시킬 만큼만 딱 요렇게 공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준비시켜 놓는 게 염다리예요. 염다리로 무슨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민지 알겠죠? 실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자유전자가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구경꾼 이온이 이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저 캐소드 쪽은요. 바로 없어지는 Ag 플러스 이온을 대신할 수 있는 구경꾼 뭐가 필요하겠어요? 구경꾼 보시다시피 양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염다리에서 뭐가 공급된다? K 플러스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다리에 K 플러스도 한가득 있다고 했죠. 여기 지금 Ag 플러스가 몇 개 없어졌어요? 2개 없어졌죠. 없어지는 만큼만 딱 K 플러스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KNO3, KNO3가 정기적으로 중화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의 공통점은?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둘 다 반응성이 일체 없는 완전한 구경꾼이에요. 물속에서 K 플러스 NO3는 반응성이 있다 없다? 1도 없어요. 그냥 오직 뭐를 위해서 공급되는 거야? 오직 뭐를 위해서?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아시겠죠? 이제 알겠어요? 이제 염다리의 역할을 알겠어요? 됐죠? 이때 이제 또 추가적인 또 재밌는 사실은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에 또한 그 K 플러스 NO3 마이너스에 또한 공통점이 한 개가 더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 뭘까요? 상상할 수 있을까?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힌트요? 힌트.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진 게 200원이에요. 내가 200원을 빚졌어요. 근데 내가 400원을 받을 게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나는 전체적으로 적자예요, 흑자예요? 흑자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흑자인데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네. 크게 걱정하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으나 애석하게도 빌려준 돈은 일주일 안에 갚아야 돼요. 200원은 일주일 안에 갚아야 되고요. 받을 돈은 한 달 후에 받게 돼 있어요. 이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일주일과 한 달 사이에 내가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융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딘가에서 또다시 200원을 꺼다가 메꾼 다음에 한 달 후 400원을 받아서 이자와 함께 메꾸면 되는 거죠. 네. 맞죠? 즉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 때는 이 전체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게 들락날락하는 뭐도 중요하다? 들락날락하는 뭐가 중요하다? 들락날락하는? 자, 갚아야 될 건 일주일 만에 갚아야 되는데 받을 거는 한 달 뒤에 받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뭐가 관여해요? 시간. 시간이 관여하죠. 시간이 관여하는 개념을 뭐라고 해요? 시간이 관여하는 개념을 속도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에는 뭐가 중요하다? 속도. 오.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반응 속도? 반응 안 한다니까요. 반응 안 한다니까요. 반응 안 한다니까요. 뭘 결합해요? 결합도 안 해. 그냥 무슨 속도요? 뭐 어떤? 바로 K 플러스 NO3 마이너스는 물 속에서 헤엄치는 속도가 비슷해요. 아. 헤엄치는 속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2 플러스가 만들어지면 자유전자 이동 속도는 어떻게 돼요? 자유전자 이동 속도는? 자유전자 이동 속도는 어떻게 돼요? 자유전자 이동 속도? 자유전자 이동 속도는 공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자유전자 이동 속도는요, 빛의 속도예요. 자유전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산화전국에서 자유전자가 탁 만들어지면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 지연이 거의 있다 없다? 없어요. 자유전자는 만들어지자마자 이미 여기 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즉 뭐냐면 카드뮴 2 플러스가 없어지는 것과 Ag 플러스가 석출되는 건 시간 지연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카드뮴 2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순간 여기서는 Ag 2 플러스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야? 뭐야? 그 말은 여기서 일어나는 전하량 보존과 여기서 일어나는 전하량 보존 사이에 시간 지연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시간 지연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NO3-와 K 플러스가 같은 속도로 헤엄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속도로 헤엄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속도. 그래서 염다리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저 구경꾼 이온이 KNO3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온들의 헤엄치는 속도도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헤엄치는 속도 다 다르듯이 이온마다 물속에서 이 헤엄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이 공기 중을 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서 헤엄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서 헤엄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이온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어떻게 해? K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이렇게 한가득. 무슨 말 알겠죠? 한가득. 있는데 이유는 둘의 이동 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우. 오우. 좋아. 됐습니다. 아까 200원을 일주일 안에 갚아야 되는데 400원을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빌려서. 다른 데서 빌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빌려서 한 달 뒤에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이 상황을 멀리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이걸 활용해서 돈을 억수로 벌고 싶어요. 억수로 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중국어에게 박스 이해가지고. 이 상황을 활용해서 돈을 억수로 벌고 싶어요. 네. 이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억수로 벌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달 안에 200원이 필요하니까 이제 돈 꾸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꾸러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돈을 빌려줄 애들도 흔해요? 돈 빌려줄 애들도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돈 빌려준 사람도 이미 돈 있는 사람들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도 어떻게 돈을 빌려요? 내가 200원 어쨌든 빌려야 되잖아. 그러면 빌리러 갈 사람이 사실 보통 정해져 있잖아. 그럼 이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한다?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가려나 보고 쟤한테 가야구나. 미리 가서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빌려주지 마. 무슨 말 알겠어요? 왜요? 빌려주면 죽는다. 협박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한 애란 얘기겠어요? 무지막지한 애란 얘기겠어요?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애예요. 한 나라 따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지막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라가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닐 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빌려주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협박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지구에 딱 하나밖에 없겠네요. 미국이죠. 알겠어요? 미국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 돈을 못 빌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나라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그 200원을 내일 갚아야 될 날까지 돌아하겠죠. 아무 데서도 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영문을 몰라요. 이상하다. 옛날에는 잘 빌려준 애들이 내가 이자까지 다 갚아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왜 안 빌려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200원 갚아야 될 전날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러 갑자기 옵니다. 누군가가. 이거 쓱 오면서 되게 인자한 얼굴로 너 지금 돈 필요하지? 예. 아유, 그래서 내가 왔잖아.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해? 200원이야, 200원. 좋아. 대신 이자는 내야겠지. 그래서 네. 이자는 드리죠. 제가 한 달 후에 드릴게요. 그래서 알았어. 대신 이자가 말이야 조금 센데 괜찮겠어? 그러니까 얘 뭐 어쩔 수 없죠. 알았어. 이자로 이 콩팥 하나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 각막 있지, 각막. 눈 두 개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 각막하고 콩팥 하나하고 이자야. 아유, 너 내일까지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너 이대로 안 갚으면 너 죽는 거야. 그걸 국가부도라고 하죠. 어쩌고저쩌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헤쳐먹은 나라가 어디?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 헤쳐먹은 나라가? 그래서 나라가 거덜난 나라가? 바로 남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IT,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 털린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이렇게 털린 나라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라들. 그리고 어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19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팔려나간 게 뭐예요? 바로 외환은행이요. 외환은행, 쌍용자동차 다 거덜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외환은행, 쌍용자동차가 되게 좋은 회사였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 많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알짜배기. 우리나라는 사실 1997년만 하더라도 돈을 못 벌 때일까요? 잘 벌 때일까요? 잘 벌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아주 높을 때였거든요. 지금처럼 아주 잘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돈을 쑥푹 많이 벌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은 주식이 팍팍 올라서 돈을 잘 벌 때라고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 이제 완전 거덜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쌍용자동차, 외환은행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덕에 이제 중소기업 하시던 아저씨들 다 자살하고 왜냐면 줄도산 다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살하고 가정 파탄 나고
그랬었던 사건이 IMF 외환위기죠. 그래서 세상에 유일한 악이 있다면 그건 미국이에요. 진짜 못된 놈들이. 진짜 못된 놈들이. 그리고 그 미국 악의 핵심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미국의 민주당이에요. 즉 IMF 외환위기를 퍼뜨리는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외환위기를 이용해서 한몫 땡기는 애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한몫 땡기는 애들. 그런 애들은 미국에서도 사실은 미국 사람 전부가 악마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미국에서 저기 위스콘신주 막 한복판에서 뭐 옥수수 농사 짓고 있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이런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아저씨가 이런 거 뭔 상관이야? 이런 짓 하는 애들 다 누구겠어요? 바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맨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금융맨들은 기본적으로 고학력자예요, 저학력자예요? 고학력자. 엄청난 고학력자들이죠. 이 고학력자들이 지지하는 당이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고학력자들은 오바마를 지지해요, 저기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요, 고학력자들은? 트럼프. 고학력자가 트럼프 지지한다고요? 오바마. 그 오바마 대통령은요, 멕시코 이민들이 넘어오니까 거기에 벽을 쌓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자들 성차별하고요, 인종차별하고 이런 발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고학력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민을 해 넘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뭐 정책을 펼치고 이것도 아니고 벽을 세우자,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정책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정책에 찬동한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학력자겠어요, 저학력자겠어요? 아니 사람이 넘어오는데 넘어오지 못하게 벽을 세우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학력자겠어요. 벽을 세우면 되겠구나. 그럼 못 오지 막 이렇게 아니 그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원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넘어오면 벽을 세우면 되겠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고학력자겠어요, 저학력자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저 나라의 수출입 상황을 보고, 저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고, 저 나라의 부채와 그 다음에 각종 재무 자료를 보고, 이때 작전 들어가면 돈 벌 수 있겠다 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고학력자예요, 저학력자예요? 고학력자지. 그럼 그 고학력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약간 선진적인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인종차별을 철폐한다거나, 그다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성차별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고학력자들은 찬성해요, 반대해요? 고학력자는 보통. 고학력자는 보통 인종차별에 찬성해요, 고학력자가? 배운 사람이 그러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를 거덜낼 수 있을 정도의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누구? 민주당 지지라고요. 트럼프는 공화당이요. 그럼 오바마가 무슨 말이야? 오바마가 민주당이라고요. 그럼 오바마 나쁜 사람이? 존나 개새끼예요. 진짜요? 존나 개새끼예요. 근데 버락 오바마가 좋은 대통령이라고 나와요. 그건 미국에서만요. 미국 내에서만요. 그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전 세계를 거덜내는 일을 계속해요, 민주당은. 그래 그 돈을 끌어다가 전 세계를 거덜내게 해서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의 몇 명의 사람들을 억수로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미국의 민주당이에요. 트럼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학력자가 돈을 잘 버는 곳이겠어요? 저학력자가 돈을 잘 버는 곳이겠어요? 당연히 미국은 고학력자일수록 돈을 억수로 잘 버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저학력자들은 아예 정치에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 돈 있고 잘난 애들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트럼프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졸라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천재예요, 걔는. 그러면 트럼프는 원래 정치하던 사람이에요? 정치하던 사람 아니에요? 아파트 세우고 그랬죠. 왜? 부동산 업자예요.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복덕방 하던 사람이라고요. 부동산 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부동산으로 돈을 10조씩 번 사람이에요. 그럼 이 말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존나 똑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고학력자, 저학력자와 별개로 트럼프는 존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를 안 해봤죠. 그럼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연찮은 기회로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이 딱 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표를 많이 얻어야 되겠어요? 표를 조금 얻어야 되겠어요? 표를 많이 얻어야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래도 고학력자가 많겠어요? 저학력자가 많겠어요? 저학력자 당연히 많겠지. 하지만 저학력자들은 선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왜? 계속 미국은 고학력자에 대한 정책만 펼치니까요. 그걸 파고든 거예요. 그걸 파고들면서 트럼프는 어디서만 선거 유세한 줄 아세요?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에서 선거 유세하지 않았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선거 유세하지 않았고요. 트럼프는 시골로만 돌아. 시골에 그 시골에 백인 저학력자들이 있는 시골로 돌아요. 왜 백인일까요?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일까요? 아닌데 아마도 흑인 요금을 지지하는 아닌가? 미국 인구 비율상 가장 많은 게 백인이에요. 미국의 흑연이나 유색인종이 차별받는 이유는 소수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히스패닉계가 아무리 이게 미국에 지금 흑인보다 히스패닉 멕시코계가 많거든요. 많아봤자 전국 미국 전체 인구 20%밖에 안 돼요. 사실 미국은요 70% 이상이 백인이에요.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에요. 트럼프는 뭐 하는 사람일 뿐이다? 대통령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요. 인종차별을 이용해서 표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인종차별에는요. 단순히 미국 사람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를 무시한다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사실 히스패닉계와 흑인들은 오히려 고학력자가 많아요. 왜겠어요? 미국 내에서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중에 고학력자가 많아요. 소수니까. 그렇지, 공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전체 인구 비율에서는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의 비율이 적은데 고학력자, 소수의 고학력자 중에는 그 유색인종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인종차별 받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왠지 이제 좀 뭔가 좀 더 민주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선진적일 것 같고 하니까 유색인종들을 지지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는 게 사실 민주당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은 사실은 목표가 뭐일 뿐이에요. 민주당도 정권을 자기들이 계속 차지하는 게 목적일 뿐이에요. 그럼 그 정권을 차지하는 방식은 뭐겠어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게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월스트리트의 금융 엘리트들이 돈을 존나게 잘 벌도록 다른 나라들을 차례차례 초토화시키는 걸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미국의 백인 저학력자들, 그 사람들이 계속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던 거예요. 경제적 차별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간 게 그 트럼프인 거예요. 트럼프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천재예요, 천재. 알겠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인종차별주의자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이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진짜로 유색 인종을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걸 딱 파고 들어가서 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바이든이 미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사실은 트럼프는 정치적인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재선하면은 바로 그냥 트럼프 바로 대통령 바로 됩니다. 왜안 돼요? 아직은 대통령 이미 남았으니까요. 바이든 이미 남았으니까요. 근데 바이든 할 때 나왔어요. 예, 나와서 간당간당하게 졌죠. 간당간당하고. 왜? 미국의 모든 언론은 뭐 LA 타임즈, 뉴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은 엘리트예요. 못 사는 엘리트 언론들 엘리트잖아요. 엘리트들은 합심해서 누굴 지지하겠어요? 민주당이겠죠. 언론에서 존나이 때리는 거예요. 존나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쯤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엘리트도 아니고 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바이든도 찍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거의 이번 선거가 51대 49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겨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선거하잖아요. 무조건 트럼프 100%예요. 무조건 돼요. 무조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바마 이 족 같은 새끼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오바마가 그러니까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그럼 민주당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또 돈을 버는 소스가 또 어딜까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 내 소수의 엘리트들이 돈을 버는 소스. 그 미국의 엘리트들이라 하면 소위 얘기하면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언론, 스포츠, 미국의 이런 그런 초인류 엘리트들 있죠. 그럼 스포츠도 좋고 학계, 학술 이런 데도 좋고 그쪽에 돈을 1년에 2조씩 30년간 계속 투자하는 집단이 있어요. 어딜까요? 1년에 2조씩 30년간.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일본은 1년에 2조씩, 무려 2조를 지난 30년간 미국의 언론,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정치계 2조를 계속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줘요. 그냥 계속 줘요. 계속. 어?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미국의 엘리트들이 친일 정책을 펴겠어요? 반일 정책을 펴겠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랑 일본 친해요. 엄청나죠. 존나 친하죠. 특히나 민주당이랑요. 근데 한국으로 나와준 거예요. 누가요? 뭐라고? 뭐라고? 그냥 미국이랑 한국이랑 친한 거 아니었어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친하냐고요? 세상에 친한 건 없어요. 이익관계만 있는 거지. 세상에 친한 게 어디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이 친하냐고요? 글쎄요. 돈 주니까 좋은 거죠 뭐. 지난 30년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조를 계속 줬잖아요. 그러면 안 친해도 친한 감정이 생길 것 같은데요? 나래도?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2조를 줘요. 이 30년간. 매년 2조씩을. 그럼 난 쟤한테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죠 그냥. 그리고 그걸 일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계속 받아온 소수의 엘리트들이 만든 게 오바마겠죠. 그럼 이 오바마 이 개새끼는 친일 정책을 펴겠어요? 반일 정책을 펴겠어요? 존나이 친일 정책을 펴겠죠. 이 오바마 대통령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죠? 누구였죠? 그래서 오바마가 압력을 행사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뭘 체결했죠? 바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사이에 위안부 협정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베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사이에 한국의 위안부는 자발적인 행위이며 돈을 받고 온 매춘부고 그거에 대한 그냥 유감의 뜻으로 배상이 아닌 위로금을 전달한다. 그래서 200억으로 퉁쳤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꼴랑 200억 주고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가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요. 미국이 시켜서. 왜죠? 왜 미국은 또 이걸 시켰을까요?
왜 미국은 또 이걸 시켰냐면요. 바로 미국이 그때 중국이랑 전쟁에 들어갔었거든요. 외교 무역 전쟁. 그러면 미국이 중국이랑 외교 무역 전쟁을 펼칠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힘을 합쳐서 같이 중국을 대응해주면 미국이 더 좋겠죠. 그럼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싸우지 않는 상태가 좋죠. 이건 또 미국의 이익에도 맞고 일본의 이익에도 맞는 거죠. 근데 누구의 이익에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은 몇 층분가요? 몇 층분가요? 200억 받고 퉁칠 일인가요? 10대 때 끌려가서 수없이 강간당하고 이런 게 200억으로 퉁칠 일인가요? 전 민족이 다 끌려가서? 근데 그거를 오케이 사인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고 미국에 그걸 시킨 대통령이 오바마라고요. 그러니까 존나이 개새끼라고 하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잘생기고 뭐 한데 그 외모로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운하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오바마 좋은 대통령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위인전에서 보고. 예, 위인전에 나오죠. 존나이 개새끼야, 알겠어요? 그거.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러고. 아, 미국 내에서는요. 미국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좋은 대통령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따라해보세요. 개새끼. 개새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와이책에서 빨아주던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출판이나 공식적인 언론은 반일이에요, 친일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공식적인 것들은 반일이에요, 친일이에요. 친일이에요. 왜? 일본이 그 2조 중 일부를 우리나라에도 쓸까요, 안 쓸까요? 존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일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 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게 다 어디 있겠어요? 학계, 언론계, 그 다음에 대학 교수, 국회의원 되게 많아요. 학생 되게 많아요. 학생 중에도 일본에 돈 받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법대생들 중에 좀 잘 나가는 애들 있죠. 사법고시 합격해서 나중에 판사, 변호사 될 만한 애들. 일본 애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요. 학생들 때부터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일본으로부터 돈 받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때 주는 돈은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주는 돈은요 깨끗한 돈이에요. 일체 탈이 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딱 세탁해서 주는 건데 일본이 주는 돈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일본한테 돈을 받는 거냐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없을 때? 당연히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뭐 그러니까 학자 중에도 돈 많이 받아. 자연과학 다 맞아. 인문 다 맞아. 그러니까 학자여도요. 능력이 있으면 일본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 보면 난데없이 아직 일본에 누군데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말 되게 잘해. 예, 제가 뭐 그쪽하고 관계, 그냥 저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싶어서요. 오면은 정말 멀끔한 사람이에요. 무슨 조폭인 게 아니고요. 진짜 일본의 정식 공무원이 와요. 진짜로. 그래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요구하는 거 1도 없어요. 아무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밥만 깨끗하게 먹고 그리고 이거 활동비로 쓰십시오. 딱 얼마 주는지 알아요? 1000만 남에 500만 원 줘요. 일본 돈으로 50만 원. 500만 원 줘요.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 500만 원 아무것도 그냥 쓰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분이 어때요? 아니, 5천 원 주면 이 새끼 이 장난하나 이러겠지만 500만 원을 그냥 주면 이거 뭔가 띵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나자고 해요. 또 만난 다음엔 1000만 원 줘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날 때 2000만 원 줘요. 그런 식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렇게 꾸준히 관리해요. 10년, 20년, 30년 계속 관리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아니면 관공서에 중요한 위치에 올라왔다고 쳐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일본에 반대되는 정책,
사인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받아온 게 있는데 하면서 예. 예.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받는 애들 지금 되게 많아요. 이때 내가 당부 드리는 거는 체리나 당부 드리는 게 있어요. 당부 드리는 거. 돈은 주면 받으세요. 아, 왜? 돈에 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은 좋은 거예요, 알겠죠? 다들 밸런스 네. 받으세요, 알겠어요? 아이고, 그 받는 거 자체는 우리나라의 국익인 거죠. 받아 써요, 알겠어요? 쓰시고 돈은 받아 쓰시고 충분히 받은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을 때 일본 연매기는 일을 하세요, 그냥. 돈은 돈대로 받으시고요. 연매기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면 끊어지겠죠, 그냥. 저쪽에서 책임 묻지 않아요. 절대 묻지 않아요. 깨끗한 돈이고 추적이 절대 안 되는 돈을 줘요. 일본이 그런 건 잘해요, 알겠어요? 절대 추적을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추적도 안 돼요. 그런 돈을 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깨끗하게 쓰시고 그리고 실제 일을 할 때는 에이 족같은 외놈 새끼들 하면서 일을 해야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얼마나 좋아. 좋아 싫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알겠어요? 주는 돈은 받으시고 알겠죠? 실현 알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한텐. 아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이? 진짜 무섭죠. 근데 그 돈을 더 받으려고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있다. 많다. 이걸 시쳇말로 뭐라고 부른다? 이걸 토착외구라고 해요. 토착외구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토착외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되게 친일 발언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위안부는 매춘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들이 알아서 돈 벌러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리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못 봤을 수도 있는데 DC 인사이드나 뭐 아니면 저기 이게 대표적인 무슨 사이트 있잖아 거기 왜 하여튼 뭐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관리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트럼프는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아저씨는 복덕방 할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업자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돈 줄 리가 없죠. 그리고 일본이 뉴욕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일본 애들을 존나 싫어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이 일본 잘해줬어요. 완전 개무시했어요. 완전 개무시했어요. 트럼프가 일본 아베 총리 개무시했어요. 개무시.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이가 좋았다고요. 즉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는 망나니 짓을 했지만 트럼프는 미국 엘리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거덜내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쓸모없다기보다는 미국 엘리트들에게는 적인 거죠. 마치 인종차별을 하는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트럼프는 살짝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데 네. 왜 트럼프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래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정을 다 밟고 내가 귀족이어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 미국은 귀족 있어요, 없어요? 미국 귀족 존나 많아요. 귀족이 있는 나라에 있는 제도가 뭐예요? 귀족이 있는 나라에 있는 제도. 그게 상원 의원 제도예요. 상원 의원이 뭐냐면요. 하원 의원을 여러 번 반복한 사람을 또 뽑아주는 제도가 상원 의원이에요. 그럼 상원 의원이 탄생하면 그 집안은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민주국가 아니에요. 귀족국가예요, 귀족국가. 상원 의원 있는 제도가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민주국가라고 보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미국은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정치인 집안에 태어나야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트럼프는 아까도 얘기했지. 그냥 부동산 업자예요. 그럼 부동산 업자니까 미국 정치계에서는 트럼프가 스트레인저예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공화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뭐 때문이다?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민주당에선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에 들어가서 공화당을 장악하는 과정이 요 미국의 그 백인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표를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를 잡아서 미국 공화당을 전부 다 트럼프, 친트럼프 인사로 다 바꿨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린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는 순간 지금 민주당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좋아요, 개무시. 바이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게 대해줘요, 개무시해요. 48초 몰라? 48초? 바이든이 우리나라 대통령 48초 보고 갔어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됐다. 갑자기 뭐 하다가 이게 나왔더라? 하여튼 염다리. 속도. 그래서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 구경꾼이 어떻게? 같은 속도로 이동해야 된다. 같은 속도. 됐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건 안 빌려주건 관계없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놀랍게 바라보는 달러 보유국이에요. 즉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쌓아놓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IMF 같은 게 벌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IMF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그 국가의 수준이 낮아야 돼요. 그 국가의 수준이 낮고 막 개발하려고 이게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 투기 자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게 민주당인 거고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너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긴 우리나라 이미 너무 경제력이 세계 뭐 5위, 6위 수준이니까 이게 미국의 그런 아무리 그런 금융 자본이 이게 장난질을 할 수는 없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달러들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딱 그렇게 미국의 타깃이 되는 나라가 딱 잘 살아볼락 말락하는 그런 나라들을 딱 타깃으로 삼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비는 넘긴 거죠. 근데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고 자살하고 막 가정 파탄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미국이 좋은 나라냐라고 묻는다면 뭐라 답을 못 하겠어요. 알겠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약탈로부터 회복을 못하는 나라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대부분이에요. 회복 한 번 이렇게 거덜나면 끝장나요, 그 나라는. 그래서 완전 나라 개털난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그게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그럼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더 잘 살았던 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근데 필리핀 요즘 잘 나가요, 별로예요. 여러분 필리핀 가서 살래 그러면 기분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잖아요. 그렇게 된 게 미국이랑 한번 싹 거덜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거덜난 다음 회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거덜나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대단한 게 미국이 거덜을 내도요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투표만 잘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전 세계 누가 공격해도요 이기거나 살아남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투표만 잘하면 돼요.
잘해서 정치권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않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때로 투표가 좀 아쉽다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죠. 그럼 내가 뭐라고 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염달이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전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몇 시죠? 38분. 아, 진짜로요? 지금 몇 시야? 6시. 오, 종료 9분 전. 그럼 잠깐 한번 끊을게요.